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이 동시법회를 봉행하고 공동 발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대주교인 조한길 대주교가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종교 간 화합과 남북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의 젖줄 태화강 둔치 일대에서 2018 태화강 연등축제가 봉행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들에게 자비의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BBS 불교방송이 해외 봉사활동 등 자비 나눔의 국제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계가 3년 만에 공동 발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남북불교 공동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남북 불교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공동 발언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으로 작성한 발언문을 공개했습니다. 배자 대비하신 부처님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애국 애적의 실천행에 나선 남과 북의 사부 대중에게 불운을 내려주십시오. 한반도 정세 불안 등으로 3년 만에 채택된 남북불교 공동 발언문은 조계사에서 열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낭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봤을 때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인 원행 스님이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발언문 채택은 향후에 남북불교 교류 사업이 이제 재개되고 추진되는 데서 긍정적으로 어떤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신호다라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전국 사찰이 봉축 법요식 당일 공동 발언문을 낭독할 것을 지시했고 북측도 평양 광법사 등에서 발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민추보는 총무원 사회부와 문화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대북교류 공동사업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이외에 이제 또 개성 지역에 좀 의미 있는 좀 사지를 좀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원까지 하는 것을 지금 불교문화재연구소랑 그 대상지 선정을 비롯해서 지금 연구 작업, 기초 조사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민추보는 남북 불교도들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조불련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추보는 이 같은 교류 사업들이 6.15 민족 공동행사 성사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혀온 자랑스러운 불자에게 수여하는 불자 대상 수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불자 대상 수상자로는 대표적인 불자 군인 가운데 한 명인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자 국악인 김영임 씨, 세계 최초 8,000m 16절을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씨, 신행생활에 모범을 보인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장, 그리고 이상호 스노보더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불기 2562년도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직접 시상할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를 열고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자기 성찰놀이와 108배, 깨어있음과 알아차림 명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원하는 외국인들에 한해 사찰 음식 저녁 공양과 음악이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 참여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16년 전 한국의 고유 문화를 유지해온 사찰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며 참가자 모두 조계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한국의 매력을 듬뿍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대주교 조한길 대주교가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 지역 불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은 종교 간 화합과 남북 평화, 인류의 행복을 염원했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과 조화를 이룬 오색 연등 아래로 두 종교 지도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함께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조한길 천주교 대구 대교구장이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팔공총림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동화사와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 간 화합을 위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효광 스님과 조한길 대주교는 남북의 평화 분위기 속에 우리 종교인들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앞장서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의 종교인들만이라도 어떤 지역의 종교인들보다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국가 민족 나아가서는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대구 종교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 평화이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과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 특히 이날 두 지도자는 서로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효광 스님은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에 퉁퉁 날리기 사진이 담긴 액자 선물을, 조한길 대주교는 성모당이 새겨진 크리스탈과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온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축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상을 먼저 바꾸려 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바꾼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부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정말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어 오는 29일 완공을 앞둔 동화사 생태 통로를 둘러보고 연등의 소원지를 작성하며 담소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 지난 20여 년간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두 종교가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법우회가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봉축 점등식을 진행했고 대구 수성구 관내 공무원 불자들이 결성한 수성구 봉축위원회도 수성구청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 사찰 스님들과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을 비롯해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대구 동구청과 달서구청도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심의 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의 젖줄 태화강 둔치 일대에선 2018 태화강 연등축제가 봉행됐는데요. 120만 울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남북 평화와 울산 경제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법! 승!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불법승 구에 맞춰 울산 전역이 연등 불빛으로 환히 밝혀졌습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2018 태화강 연등축제. 울산 시민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소원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한 원불에 아득하시어 천하가 태평하리로다. 최근 새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회복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민족 화해의 물결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주변국들의 연쇄 대화 국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평화 협력의 전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우리의 서원을 굳게 하고 정진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불연의 강변에서 밝히는 웅축 등불의 지혜의비 자비의 강령으로 120만 울산 시민이 평안하고 울산 경제가 회복되기를 염원을 합니다. 울산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봉축하며 행사장에 마련된 바루공양과 연등 만들기 등 각종 불교 전통문화 체험을 하고 청소년 문화 공연과 시민 축하 공연을 즐기며 화합했습니다. 특히 시민 불자 2천여 명과 봉축 대형 장엄 등 행렬이 2km가량 이어지자 많은 시민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울산 시민 15만 명이 동참하며 성황리에 회항한 2018 태화강 연등축제. 벌써부터 더욱 풍성해질 내년 축제를 기대케 합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들에게 자비의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자비의 선물 1000여 개를 포장해 경찰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 건데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선물을 포장하는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선물 하나하나를 포장하는 손길에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경찰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이 지혜와 자비의 따뜻함이 골고루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경찰 포교 전담기구인 경찰전법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경찰들에게 자비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경찰전법단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과자류와 음료수, 단주 등을 담은 자비의 선물 3천여 개를 포장해 경찰 기동단과 경비대, 의경, 경찰대와 중앙경찰학교 등 15곳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도 선물 꾸러미를 직접 서울지방경찰청 불자회에 전달하고 경찰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입니다. 우리 경찰 가족들 힘들고 어렵지만 늘 행복한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물 전달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그룹인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동참해 에너지 드링크와 음료수 등을 후원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경찰들은 불교계의 아름다운 자비 나눔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처럼 말씀하신 자비와 공생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몸소 실천하여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젊은 청년 경찰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해 청년 포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BBS 불교방송과 손을 잡고 해외 봉사활동 등 자비 나눔의 국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포교 활성화와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지난 1996년 설립된 이후 청소년 연합 캠프, 문화재 지키기 활동, 환경 가꾸기 운동 등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인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세계 불교 청년의회 WFBY에도 가입하는 등 국제 교류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뛰어넘는 파라미타 연합회의 활동들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교류와 해외 포교의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인 BBS 불교방송과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 공익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자비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을 26년 동안 이어오는 등 공익 사업에 앞장서왔던 BBS 불교방송과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의 만남이기에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공익적 사명을 다하는 재단법인 불교방송으로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찾아서 보도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와 저희 BBS 불교 방송의 어떤 존재 이유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교 방송이 그간 불교계 대표의 방송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공익성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 보살의 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또 그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앞으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펼칠 국내외 활동을 뉴스,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로 제작해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 다양한 공익 사업을 펼칠 때 저희 BBS 불교 방송이 함께 언제든지 함께 해서 그 공익적 활동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청소년 포교의 질적 개선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해법은 무엇인지 BBS 화쟁 토론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BBS 화쟁 토론은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진행으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패널로 나와 근로시간 단축의 명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패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태기 교수는 전체 기업의 90%나 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고 특히 뿌리 산업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피해를 본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뿌리 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조, 금형 이런 부분들, 이른바 3D라고 그러죠. 근데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사이에 이거를 어려움 속에서 키워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경우는 치명적이거든요. 박영기 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이 단기간적으로 클 것이라면서 유연 근로제를 활용하는 등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충격이 좀 클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가면 오히려 그 삶의 질도 제고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좀 해안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김태기 교수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지만 계속 지원은 어려운 일 아닌가 되물었고, 이 최저임금 16%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자금 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 쓰세요. 말 됩니까? 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냐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 끝없이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네. 박영기 회장은 최저임금을 지난해 16% 올린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또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대선 후보 다 공약 1만 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가려면은 이제 그런 인상률이 아니면 이제 그게 진짜 빌공짜 공약이 되니까 아마 그 이제 실천의 측면에서 이렇게 첫 해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올해도 또 6월 말까지 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목표와 방향을 똑바로 주셔야 돼 현재 내딛는 발걸음 또한 튼실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귀를 울립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수월암 선원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수월암은 구한 말의 대표적 선지식 수월 스님이 머물렀던 암자로 멸실됐던 옛 암자터에 스님들의 참선 수행을 위해 선원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앞으로 이 수월함에서 눈푸른 스님들이 나오셔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강백 각성 스님을 비롯해 고운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의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진감, 초이, 담액 한국선다회가 주최하고 쌍계총림 쌍계사가 주관한 진감, 초이, 담액 전수 법회가 쌍계사 경내 파령루와 진감선사 대공탑비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담액전수법회는 6조, 진감, 초이선사 108헌달회와 신라, 고려달의 시연, 두리차회, 담액전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담액전수식은 부산 해원정사 주지 원어 스님이 전수사를 맡아 쌍계사와 서광사, 해원정사, 선양다회, 종정차문화회 등의 51명 차인들에게 담액전수증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충북 지역 도불기원법회가 청주에서 봉행됐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부처님이 밝혀주신 길을 우리가 직접 걸으면서 깨달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봉축 도불기원법회에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청주 BBS 사장 장산 스님, 청주시 불교연합회장 현진 스님 등 4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고 충북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악관현악 대중화에 앞장서온 박범훈 선생의 음악이 대표 클래식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6월 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스트 컬렉션 4 박범훈을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에서는 범아시아적 음악 색채를 국악에 녹인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를 시작으로 시타르 협주곡 동점을 개작한 달마동점, 해금 협주곡 가리자비, 가야금 협주곡 가야송 등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 4.3 당시 학살된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재개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와 함께 최신 유전자 감식 방식을 적용해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군이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 실체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암군은 문화재청이 영암 내동리 쌍무덤 유적 발굴을 허가함에 따라 전남문화재연구소가 개토제를 시작으로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인들이 직장 업무 때문에 겪는 정신질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적응 장애 등이 대표적이고 이것들은 대부분 과도한 업무와 직장 내 갑질 문화, 사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정신질환 등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산재 판정은 직장에서 일하다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죠. 이처럼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자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마음챙김 명상수행법이 그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명상수행의 지침이 되는 경전, 염처경을 토대로 한 마음챙김 명상수행법은 현대인의 마음치유법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마음챙김 명상은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일상의 모든 행위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순수하게 관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쉽게 찾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